자기개발 크리에이터인데 전 좋은 대학도 안 나왔고 대기업 출신도 아니고 100억 매출을 낸 사업가도 아니고 엄청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야? 나만의 무기가 뭐지? 나를 사랑하라 라는 말 진짜 많이 듣잖아요. 거울을 딱 보니까 살도 찌고 다크서클도 이렇게 내려와 있고 내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못난 모습이 많은 나를 사랑할 수가 있지? 무기력증에 빠져보고 우울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많은 수건 이렇게 짜듯이 이렇게 한 방울 떡 하면 자기개발의 정의는 돈을 버는 일, 몸값을 키우는 일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키우는 거로 이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스포티파이의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자유로워질까요? 만약 돈은 많이 벌지만 365일 일터를 떠날 수 없다면, 또는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주변에 계속 보인다면 진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금 다른 개념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개발 크리에이터 드로앤드라고 합니다. 네, 드로앤드루님. 아마 우리 요즘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앤드루님 다 거의 구독하고 계시지 않을까 제가 싶은데, 진짜 초창기에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요즘사에도 나오셨고 아마 저희가 하는 메시지들이 또 닮아 있어서 아마 같이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아마 또 나오셔서 되게 반가우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서 근황 토크부터 해보면 어떨까. 제가 얼마 만에 나왔죠? 저희가 한 4년 됐더라고요, 진짜.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때 네. 앤드류님 영상을 저도 이제 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네. 저희 채널에 나오셨을 때 굉장히 애띤 모습에 그리고 그때는 공간도 작은 오피스텔에서 맞아요. 이렇게 계셨을 때 저희가 찾아가서 만났었고. 그러니까 요즘사가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 저평가 우량주들 잘 알아봐요. 아, 좀 그런 것 같아. 저 저평가 우량주 지금 맞아, 돌이켜 맞아. 생각해보면 되게 맞아. 저평가 우량주. 어쨌든 그때가 아마 네. 7만, 지금 저희 구독자 정도였고, 그때 저희 네. 요즘사는 그때 1만도 안 됐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요즘사가 진짜 저평가 우량주입니다. 요즘. 근데 네. 이제 4년 만에 이제 다시 만났는데, 사실 그 사이에 우리가 또 따로따로 보긴 했지만 네.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는 4년 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를 좀 돌아보니까 벌써 이제 숫자로 따지면은 구독자가 앤드류 채널이 지금 70만이 됐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한 7만이었는데 10배가. 그때 7만이었는데 70만이야. 70만 말도 안 돼. 그때가 조회수가 더 잘 나왔던 것 같기도 아, 하고. 진짜요? 아, 또 고충이 나름 있다고 들었긴 했는데 그 그럼요.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네.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앤드류님이 그때도 얘기했던 게 있어요. 되게 자신만만하게 네. 얘기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게리비 나의 워너비다 막 이랬고, 만났잖아요. 게리비도 만나고. 네. 그리고 막 세스 고딘 책 보면서 한 얘기도 막 했었는데, 세스 고딘 인터뷰 하시고 맞아요. 어떻게 막 말한 거 다 이루고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막 강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막 이랬는데, 책도 지금 벌써 3권 네. 나오고 막 다 베스트셀러 찍고 이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이런 다 계획이 있었나? 이렇게 다 이럴 줄 알고 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한 대로 다 이루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다가 5월, 6월에 유튜브를 2달 동안 쉬기로 했어요. 근데 이렇게 쉰 게 처음인 거예요. 아, 진짜요? 한 네. 번도 안 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이제 쉴 거예요. 잠깐 쉬고 돌아오겠습니다라는 영상을 이제 지난주에 찍었는데 그 영상을 찍다가 보니까 저의 연대기를 이렇게 얘기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를 최근에 구독자신 분은 이제 알았는데 왜 가? 그치, 이럴 그럴 수 있으니까 아, 저는요 이런 걸 해왔고요, 이런 걸 해왔고요 쭉 하는데 제가 되게 많은 걸 해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고작 4년, 5년 맞아, 사이에 그 벌어지는 사이에. 거예요. 아직 저 한국에 돌아온 지 5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생각하니까 아, 제가 스스로 아, 나 쉬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그때 그 인터뷰 할 때 끝나고 밥 먹으면서 뭐 이런 거 하고 싶다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마세습 만들고 맞아.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너무 맞아요. 그게 말한 걸 다 이룬다 이 사람은 막 이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책이 이제 럭키드로라는 맞아. 책으로 럭키드로 뜻이 이제 운이랑 행운을 뜻하는 그 두 단어를 합친 거라서 많은 분들이 그래 너는 운이 좋았지 난 마냥 운이 좋은 사람인가? 그렇게 봤더니 운이 좋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버스에서 버스에 두고 내린 거예요. 지갑 없었는데 어딨지? 그래서 집을 다 뒤지고 가방 다 뒤졌는데 없어서 그 본가에 전화를 해서 찾아봐달라 없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또다시 갔어요. 본가에. 그래서 그 사이에 버스 전화하고 카드사에 전화하고 막 해서 결국 못 찾아서 그냥 은행 가서 다시 재발급 받아야겠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딱 탔는데 어제 탄 버스 같은 거예요. 어저께 제가 앉았던 자리가 비어있어요. 그거 앉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더니 거기에 있어. 거기 지갑이 있는 거예요. 바닥에. 그래서 딱 봤더니 진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말도 안 돼. 소름이다 진짜. 소름이 돋아가지고 제 친구가 전화해서 야 방금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난 진짜 델롬델인가 봐. 맞아. 델롬델이네 진짜. 델롬델인가 봐 이랬더니 친구가 너는 될 놈이 아니라 그냥 할 놈이 한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잃어버린 순간부터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버스에서 전화하고 카드사 전화하고 집에 전화하고 다 뒤지고 그리고 다시 은행 가려고 버스를 탔으니까 그 버스 탄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될 놈 될이 아니라 할 놈이 될 때까지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 했어요. 맞아. 성공한 사람 어떻게 성공하냐 했을 때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진짜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지금 4년 5년을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제가 이룬 것들 뭐 책 베스트셀러가 되고 뭐 맞아. 굿즈가 완판이 되고 맞아. 뭐 북토크가 다 매진되고 막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잘 된 것들만 이제 보여지잖아요 겉으로. 근데 그 사이에 실패한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은 지금 책 3권 썼는데 그 두 번째 책이 이제 업사이클링이에요. 맞아. 그것도. 그게 또 그 요즘 것들의 사생활 먹고사니즘 그게 또 굉장히 많은 이제 레퍼런스가 됐고 그 책은 되게 잘 안 됐거든요. 그 인터뷰집이었잖아요. 근데 사람들 잘 몰라요. 저 이렇게 분기별로 오잖아요. 책 얼마나 판매되는지. 그게 지금 1년째 반품절이 됐다는 얘기만 계속. 인터뷰집 쉽지 않아요.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런 거 사람들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걸 굳이 얘기 안 하니까. 굳이 얘기 안 할 뿐. 네. 그런 게 많다. 그리고 채널도 보면은 70만이 됐어. 그니까.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조회수가 10만도 안 넘는 게 수두룩해요. 아니면 제가 70만 구독자면은 조회수가 70만이 나와야 성공 아닙니까? 70만 안 된 게 훨씬 많아요. 거의 한 90% 될걸요? 근데 이제 잘 된 것들만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니까 맞아. 얘는 다 잘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지. 그런 거죠. 영상 지금까지 몇 개 올리셨어요? 801개 올렸더라고요. 근데 쇼츠 포함이니까. 네. 그래도 진짜 많이 올려서 그 중에 이제 잘 된 것들이 하나 둘씩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것들이 이제 붐업을 해줘서 구독자들이 더 많이 생기고 이렇게.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잘하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되게 많이 받으니까 일 좀 쉬고 싶은데 하는데 또 재밌는 것들만 제안 주니까 뭐 이것도 해보자 보여요. 잘 될 것 같아. 또 해보는 거예요. 잘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냥 해보는 거죠. 재밌으니까. 그래서 앤드류님 다들 막 이 사람 너무 넘사벽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따로 사석에서도 뵙고 이러면 너무 털털하고 네. 빙구미 이런 거 있고 약간 또 사람이 빙구미가 아니라 빙구예요. 좀 그런 빈틈도 많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엄청 많죠.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얘기 좀 더 해보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약간 너무 완벽한 앤드류 말고 네. 완벽하지 않은 앤드류 이야기. 그리고 중간중간에 힘들었던 순간이나 이런 얘기도 좀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혜미님은 잘 끌어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잠시 광고 타임이 있는데요.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오늘도 스포티파이에서 저희 광고를 좀 주셨습니다. 여러분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아직 블루오션인 콘텐츠 장르가 뭔지 아시나요? 뭐죠?
바로 팟캐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팟캐스트 콘텐츠가 영상만큼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요즘에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극적인 숏폼이 되게 점령한 이 시대에 시각적 자극이 좋고 차분히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야말로 새로운 우리의 휴식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사를 이제 팟캐스트로 이제 개편을 한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도 팟캐스트 제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스포티파이 포 팟캐스터 앱을 아시나요? 이 앱 하나로요. 녹음부터 편집, 배포와 관리까지 전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스포티파이 포 팟캐스터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팟캐스트로 제작해보세요. 근데 이거 앱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앤드류 님도 한번 소개한 적 있으신 것 같고 네네. 발음이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진짜 강추하는 앱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70만이 되고 베스트셀러 되고 막 뭐든지 잘 되는 것 같고 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근데 앤드류님은 조금 무기력을 느끼고 약간 힘든 시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봤었거든요. 그쵸. 제가 이제 럭키드로라는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그게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결과가 제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자기계발 1위 찍고 그 일주일 만에 10세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때 북토크 했을 때도 그때 당시에 그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맞아 조심스러웠는데도 네, 되게 조심스럽고 어렵고 그랬는데 다 매진이 되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면은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막 선물이랑 편지 이렇게 잔뜩 주시고 진짜 이렇게 못 가져와가지고 출판사에 택배로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선물이랑 이런 거를. 아이돌이야? 그니까요. 이렇게 제가 너무 많은 큰 사랑을 받으니까 그것들이 그때는 너무 좋고 감사하고 이러지만 한편으로는 짐같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었어요. 부채감 이런 거? 네, 부채감. 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앤드류가 있고 드로앤드류는 그 중에 일부분인 거예요. 제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부분, 그 저의 메시지에 맞는 부분 정도이고, 근데 그 앤드류라는 전체적인 사람은 또 늘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을 못할 때도 있고 미성숙하고 바보 같고 빙구 같고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사람들은 이쪽을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제가 스스로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흐트러지고 제가 좀 게을러지고 혹은 이러면은 제가 스스로 자책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앤드류님도 그랬구나. 네, 사람들이 너 이런 거 알아? 진짜? 네, 너 이렇게 살아도 돼? 너 나중에 이러다가 막 이러면 안 돼, 막 이런 거를 너무 하니까 그것들이 저를 되게 힘들어했고, 또 하나는 프리웨이도 다 쓰고 나니까 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다 여기다 털어놔 버렸다 라는 느낌? 더 이상 다 쏟아낸 느낌.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도 되게 많았고, 저한테는 이제 자유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가치인데, 제가 어쨌든 얼굴이 점점 더 알려질수록 구독자분들이 많아질수록 그런 것들이 많이 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잣대도 더 많아지고 보는 눈도 많아지고, 저를 물론 좋아해 주는 많지만 제가 꼴 보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인기가 많아질수록 또 네, 그런 진짜 별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보잘것 없는 유명세지만 이 애매한 유명세 때문에 또 이제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애매하다뇨. 그런 것들이 되게 발언도 조심해야 되고 쓰는 단어나 오히려 예전에가 더 제가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었죠. 네, 그것도 있었어요. 이제 나를 공감해줄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느낌. 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네, 그쵸? 비율적으로. 그리고 제가 한 말에 이제 더 이상 공감하면 너 그거 기만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해요. 막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럴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힘들진 않은 것 같은데 너는 주변에 다 잘 나가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넌 주변에 다 잘 되는 사람만 있으니까 너 현실을 모른다라고 말을 하는 뭐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막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으면은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좋은 환경에 놓였으니까 내가 함부로 힘들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죠. 네. 그것으로부터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담감들이 제 스스로 제가 만들어내는 것들이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것들을 해야 됐죠. 제가 자기계발 크리에이터로서 살아가면서 제 채널만 봐도 게스트로 나오시는 분 봐도 저보다 훨씬 돈 잘 벌고 대단하신 분 저보다 훨씬 유명하고 저보다 훨씬 큰 일을 해내고 저보다 구독자 훨씬 많고
다 저보다 나은 사람들 많이 나와요. 제가 그 분들이랑 이제 할 때 그 딱히 부러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만의 무기가 뭐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그 자기계발서를 내는데 그 소구 포인트라고 하죠. 어쨌든 컨텐츠를 만들고 아니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그 소구 포인트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 책의 소구 포인트는 뭘까? 나만의 차별점? 네, 드로앤드라는 인물의 소구 포인트를 뭘까? 이 사람을 왜 소비해야 되지? 하는 고민을 했을 때 제가 막 100억 자산가도 아니고 뭐 100억 매출을 내는 사업가도 아니고 엄청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야? 예를 들면 크리에이터라면 유튜버라면 뭘까 했는데 제가 누구보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려고 노력은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자유라는 그 키워드를 떠올렸을 때 이게 나한테 큰 소구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앤드류의 좀 다른 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선택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이 어느 정도 자기 목표를 이루고 뭐 매출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잖아요. 몇 네네. 가지가. 이거를 더 잘 활용해서 막 나는 뭐 더 사업으로 키워가지고 더 큰 자산가가 될 거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쵸.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만족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앤드류는 그 셋 다 아닌 것 같은 거죠. 네. 뭔가 다른 형태의 어떤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제 주변에 되게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들의 특징을 뭘까 생각해 보니까 돈, 시간, 비교,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돈이라는 게 되게 속박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과 소비가 있잖아요. 이 두 개에서도 억압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좋지만 당연히 좋아요. 당연히 좋은데 이게 내가 필요한 이상의 돈을 벌 때 거기서 이제 오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득이 많이 벌게 되면 그만큼 나가게 되고 책임져야 되는 게 되게 많아져요. 일단 세금 많이 내야 되고요. 네, 세금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거를 이제 지키기 위해야 돼. 맞아. 그쵸.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썩혀두면 그냥 그대로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주변에서 당연히 기대하게 되는 것들도 생기고 너 많이 버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니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나도 좀 써야 될 것 같다는 맞아. 게 생기거든요. 그런 거 생겼을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앤드류는? 그래서 저도 써봤는데 생각보다 제가 그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도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막 좀 번다 이러면은 막 어디. 네, 그러니까 뭐 좋은 시계 사고 좋은 맞아. 지갑 사고 전 지갑도 없고. 지갑은 왜 없어? 이거가 제일 편해. 제일 편해. 그런 것도 없고 뭐 명품 시계도 없고 외제차도 없고 근데 그게 없어도 저는 너무 그게 편한 거예요. 있으면 그거 관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소비라는 것도 그럼 내가 이 정도 버니까 이 정도 써야지 해서 만약에 제가 좋은 차를 사고 좀 그런 소비 라이프 스타일을 늘리잖아요. 소비는 늘리는 건 쉬운데 줄이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은 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라고 무슨 사업 제한이 없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 벌 수 있어. 그치. 이렇게 여기다 투자하면 더 벌 수 있어. 되게 많은데 제가 느낄 때 지금 제가 버는 소득이 제가 필요한 것 넘친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하게 되면 그때 내가 알아서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사업도 지금 안 해도 내가 40대, 50대 하고 싶으면 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자기에 대한 어떤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유혹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 보면은 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 네. 지금 아니면은 막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막 이러잖아. 네네네. 그래서 그 물이 나중에도 들어올지 확신이 안 드니까 그냥 덥석 잡아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고민을 막 한단 말이죠. 네네. 앤드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 그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와 이런 것도 나의 몫인데 결국 내가 얻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분명히 따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래도 30대에 잘 돼가지고 너무 어릴 때 잘 됐으면 저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좀 머리가 큰 다음에 그래서 좀 제가 그리고 또 주변에 반면교사 삶을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그러지 말아야지. 다행이다.
그런 것도 또 감사한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소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당연히 막 오마카세 가보고 좋은 파인다이닝 가보고 명품 옷도 한번 사보고 제 사촌 누나가 또 명품 패션 쪽에 일하셔서 또 하필 명품 쪽에 일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명품이 좀 몇 개 있긴 하거든요. 막 근데 다 누나가 선물해 준 거예요. 근데 전 잘 안 신고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소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런 좋은 데 가면은 막 의자도 빼주고 저를 대우받는 엄청 대접해주잖아요. 맞아. 그리고 그런 명품 매장에 가면 엄청 잘해주시고 맞아. 엄청 고급진 상자에 담아주고 마치 그 순간 내가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들어요. 근데 저는 다른 것들로 저를 주인공처럼 여기게끔 사니까 그런 거에서 주인공 같다는 느낌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멋진 옷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진짜 슈퍼카에서 내리면 진짜 오 이렇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거 없어도 제 인생의 주인공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들을 하니까 그걸로 좀 채워지는 거 아닐까. 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도 이제 결국은 돈이거든요. 에너지도 돈이고. 근데 제가 시간을 너무 돈 버는 거에만 쓰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붙잡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돈은 그 사람마다 소득이 다른데 시간은 진짜 똑같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24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되고 그게 7번이 되면 일주일이 되고 그 7번이 50번이면 1년이 지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1년이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은 이제 한 70번도 안 남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짧다. 너무 짧잖아요. 근데 그 짧은 인생에서 내가 이 돈이라는 가치, 그러니까 경제자본에만 맞춰서 살아간다면 내 삶이 너무 단조로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변에 매력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버들이랑 많이 아니까 다 결국은 유튜버로 잘 된다는 거는 그 각자의 매력을 발산해서 그게 컨텐츠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유튜버들을 유심히 봤는데 와 진짜 다 매력이 다르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매력적인 걸까 봤더니 그 사람이 어디에다 돈과 시간을 쓰는지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다양하게 봐요. 막 운동 유튜버, 식물 유튜버, 요리 유튜버, 막 그림 유튜버 다 많이 보는데 요리 유튜버도 당연히 요리하는데 시간과 돈을 많이 쓸 거고 운동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식물 유튜버 분들도 거기에 돈과 그 시간을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 자유로워져야 저 매력이 나오는구나. 왜냐면은 사회적으로 정하는 게 있잖아요. 아, 이만큼 벌어야 돼. 그리고 여기다도 써야 돼. 이 정도도 있어야 돼. 이 정도 집에 살아야 돼. 이 정도 차는 있어야 돼. 이런 것들. 근데 그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왜 거기다 그렇게 돈을 많이 써? 왜 식물에다 그렇게 돈을 많이 써? 그게 그 사람의 매력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비교와 관계에 얽매이지도 않아요. 이런 컨텐츠 해보세요. 아 근데 그거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 저는 운동선수도 아닌데 어떻게 운동 컨텐츠를 해요? 운동 유튜버도 다 운동선수 아닌 사람 많아요. 그 제가 자기개발 크리에이터인데 전 좋은 대학도 안 나왔고 막 대기업 출신도 아니고 근데 막 박사님들과 비교하고 교수님들이랑 비교하고 이랬으면 제가 과연 이 컨텐츠를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아까 그 앤드류님이 네. 나는 막 이렇게 완벽한 모습만 내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네. 막 그래서 좀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어요? 네, 어떻게 거기서 극복하게 됐냐면 제가 그때 그 책을 읽었는데 그 미국 여행을 하면서 그 책이 스타트 위드 Y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제목보다 굉장히 사업적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사업 얘기가 맞아. 되게 많이 저도 나와요. 봤었어.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건 이 책이 아닌데 근데 끝까지 읽었죠. 근데 거의 뒤편에쯤에 성취와 성공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 책이 다뤄주거든요. 근데 그때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성공했다고 착각했구나. 그러니까 아까 막 다 이뤘는데 이거를 다 이루면 일단 나 뭘 하지 이게 그게 아니라 나 아직 성공한 게 아니고 그냥 그 과정에서 성취를 만난 거를 내가 성공이라고 착각했구나. 난 아직 할 게 많이 남았구나.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성취랑 성공을 차이점을 뭐라고 하냐면은 성취는 왓이에요. 그래서 측정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고. 그래서 뭐 구독자 수, 뭐 베스트셀러, 뭐 1위, 뭐 아니 조회수, 맞아. 아니면 내 수익, 소득 뭐 이렇게 딱 숫자로 팔 수 있고 성공은 그렇게 측정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성공은 내면 깊숙이 Y라서 내 내면 깊숙이 그 원하는 거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게 성공이지. 소위 말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분들 되게 많이 만나지만 그분들도 스스로 성공했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드물더라고요. 근데 대신 각자의 그 성취를 그 과정에서 성취를 이룬 것들인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거를 아 내가 지금 이뤄왔던 것들을 아 성취로 그냥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쉬려고 하는 이유는 그 다음 챕터는 나는 뭐를 할까를 재정비하는 시간이 맞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약간 자유로워지게 노력인 것 같아요. 내가 잠깐 멈출 줄도 알고 맞아.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고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좀 멀어지고 저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촬영하기 전에 작년에 이제 제가 연말에 거의 2주 동안 집에만 있었거든요. 아무도 안 만나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제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차단하는 거거든요. 나 스스로 나한테 묻고 질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렇게 해야 또 제가 진짜 원하는 거를 알게 되고 그걸 해나갈 수 있고 거기서 뭐 성취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마음 편해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2달 쉰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잘 되고 있고 계속 의뢰가 들어오고 뭔가 네. 그러니까 그거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 저도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를 놓으면은 그 기회들이 막 사라질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하고 하면서 쉰다고 해놓고 계속 못 쉬었어요. 네. 조금 놓는 것도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맞아요. 그 다음 거를 준비할 수 있고 맞아요. 좀 지속 가능하다라는 게 저는 되게 요즘에 엄청 큰 화두인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크게 성장하고 말 거 아니고 계속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계속 나의 화두도 바뀌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계속 바뀌는데 그걸 한 번씩 끊어주고 다시 다잡고 약간 이런 시간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서 맞아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기간이 있고 좀 쉬어가는 기간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했어요. 근데 저도 완벽하지 않다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무너져 보고 무기력증에 빠져 보고 되게 그 우울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막 제대로 활동을 정말 저희가 월요일만 촬영하잖아요. 정말 한때 진짜 힘들 때는 월요일에 딱 촬영하고 화요일부터 거의 일요일까지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체력을 회복해서 월요일날 반짝해서 촬영하고 다시.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괴로워요.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랬어요. 제가 진짜 작년에 계속 그랬거든요. 긍정적이고 밝고. 근데 사실 그 순간은 긍정적이고 밝은 게 맞아요. 그치. 근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에너지를 다 이제 모아가지고 그날 다 쓰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다 방전되고. 마른 수건 이렇게 짜듯이 이렇게 한 방울 떡 하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심리 상담을 이제 꾸준히 받고 있는데 네. 거기서 배운 게 그거예요. 뭔데요? 내가 드로엔드류는 나의 일부분이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나라는 그러니까 엔드류 그냥 본체 엔드류는 최동원. 분명 최대 안 만나려고 했는데 최동원은 거기서 나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미성숙한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들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인정을 안 해줬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이런 부분들도 내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내가 아예 밝고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고 이런 부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강하고 그 뒷면에 또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다 있는 거를 이해해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를 되게 잘 케어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키우는 거로 이제 제가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를 사랑하라 라는 말 진짜 많이 듣잖아요.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당시 때 저를 자책하고 힘들어했을 때 거울을 딱 보니까 살도 찌고 다크서클도 이렇게 내려와 있고 막 팅팅 부어 있고 이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못난 모습이 많은 나를 사랑할 수가 있지? 그리고 약간 나를 사랑하는 말이 좀 오그라드는 거예요. 뭔가 제가 요즘에 그래요. 근데 저도 요즘에 막 살도 많이 찌고 약간 상태가 안 좋고 작년부터 계속 번아웃인 상태에서 많이 회복을 못하고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래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그거가 굉장히 자기를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아는 지인분이 저한테 결혼하시면서 그 아내를 이제 결혼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이유가 그 아내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줘서래요. 그래서 때로는 동생 같고 때로는 누나 같고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엄마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보여서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사랑이라는 거가 되게 다양한 모습의 형태가 있더라고요. 꼭 연인만의 사랑이 아니고
그냥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의 사랑도 있고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여러 가지 면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때론 내가 좀 지치고 힘들 때는 친구처럼 나를 대해주고, 좀 내가 게을러지고 했을 때는 선생님처럼 대해주고, 아니면은 때로는 부모님 같이 품어주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바라보니까 내가 기본적인 것도 못하고 있었구나 해서 그때부터 제가 저를 제일 먼저 했던 게 잘 챙겨 먹이는 거. 근데 배달 음식 이런 거 말고 건강한 재료로 건강하게 만든 음식을 잘 챙겨주고 잘 재우고,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이제 만나게 하고, 그리고 운동시키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선생님, 친구, 뭐 누나 그런 역할이 그런 역할들인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니까 생각해보면은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너가 돈을 잘 벌어, 너가 유명해서 좋아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너니까 너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 제자니까, 내가 너 친구니까 좋아하는 거지. 그런 조건들을 붙여서 안 좋아하는데 왜 나는 내가 스스로 조건을 붙여서 나를 좋아하려고 했을까? 꼭 성과를 내면은 좋아해주고, 아니면 부지런하게 살면 칭찬해, 이런 게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고 키워야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제 자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했죠, 저 스스로. 그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 되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결혼 안 해봤지만 아시잖아요. 결혼이라는 건 서로의 평생의 배우자가 되겠다, 편이 되겠다라는 약속인 거고, 맞아요. 부모가 되기로 한 것도 사실은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인 거고, 근데 내가 나 스스로도 나를 귀하게 여기겠다, 귀하게 키우겠다는 약속을 해야 되는 것 같다. 그게 자기 개발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쵸, 했죠. 자기 개발이니까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약속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올해 제 키워드는 네. 자기 경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너무 근데 경영 말도 아니야? 경영이란 말 너무 어렵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너무 일과 뭐 일 관련된 것만 너무 신경 썼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까, 어떻게 키울까,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게 방치해 놨더니 약간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몸도 마음도 되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자신이 되게 매력이 없어 보이고, 근데 누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만든 것들을 좋다고 하고 하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누워있고 하루 종일 누워있고 지금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자책이었다면 지금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산책 한 번만 나갔다가 누워보자. 좀 나갔다 오고, 그렇게 작은 약속들, 이렇게 제가 방금 지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자기 암시 딱 2분만 하고 무기력해지자 다시. 막상 2분만 해도 덜 무기력해져요. 근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앤드류님은 고민하고 힘들고 이런 거 분명히 있는데 뭔가 자기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네. 그런 거에서 되게 빨리 잘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컴플렉스 있어요? 그럼요. 앤드류님? 컴플렉스 많죠. 외모 컴플렉스도 있고 성격 컴플렉스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제가 이제 미국에서 회사 생활을 했으니까 저는 유학생이 아니라는 컴플렉스 있잖아요. 저 그런 네. 환경 때문에 생기는 거죠. 네, 워홀러였고 회사를 다니면서 외국인 노동자였죠. 그런 컴플렉스도 있었고, 그리고 막 좋은 학벌이 없잖아요. 컴플렉스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런 거에 좀 자신감이 없었고. 근데 이제는 되게 웃긴 거는 요즘은 무슨 컴플렉스인지 아세요? 뭐요? 유튜버라는 컴플렉스. 왜? 약간 자꾸 이제 막 이게 뭐 유튜버가 쓴 책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리고 그런 걸 선입견을 갖고 바라본 사람이 많으니까 유튜버라는 komplex도 생기더라고요. 그럴 수 있구나. 네. 근데 그런 컴플렉스들이 사실 저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기업에서 일했고 대기업에서 일했고 이랬으면 저의 이름을 브랜드로 만들어서 알리는 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미 난 멋진 타이틀이 있는데 굳이 내가 이미 다 인정받고 있는데. 네, 그랬을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게 회사 생활 진짜 힘들게 했거든요. 네. 내가 거기서 너무 약간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았어. 항상 너는 왜 좀 마이너한 거에 관심이 있고 왜 그러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제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정답처럼 사는 거 말고 다른 삶이 있다는 것도 좀 내가 좀 보여주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지금의 것들을 막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게 원동력이 돼서. 맞아. 고민 걱정 불안도 똑같은 게 고민 걱정 불안 누구나 있잖아요. 저도 고민 걱정 불안 지금도 많고 그게 부정적인 감정이 맞아요. 처음에 올 때는. 근데 생각을 좀 바꿔보니까 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걸 잘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제가 원하는 뭔가가 있고 도전을 하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도전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고민할 게 뭐 있어요? 누워만 있으면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제가 뭔가를 계속 하고 있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구나, 이루고 싶은 게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걱정도 있을 거고, 그게 잘 안 될까 봐 불안한 마음도, 사실 불안하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거거든요. 안 불안하면은 퍼질러 있겠죠. 불안하니까 그 불안이 어쩌면 나를 움직이는 맞아. 말 그대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 고민 걱정 불안이 있을 때마다 물론 힘들고 처음에 힘들지만 그 감정에 좀 머무르면서 찾아보면 그 안에 저의 방향성을 찾아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게 걱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겠네 라는 게 보이고. 저는 이제 완벽주의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뭐 여기 요즘사 너무 완벽해요라고 해서 아니 우리 완벽주의만 있다고 한 게 이 정도 퀄리티는 나와야 될 것 같아 라는 네. 기준이 있다 보니까 더 가볍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에 얽매여서 더 나아가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정도 퀄리티 돼야 되고, 사람들이 요즘사 하면은 화려한 반짝반짝한 편집들 이런 것도 좋아하시고 하니까 그걸 또 포기할 수가 없고 해서 막 계속 그렇게 해오다가 올해 갑자기 아 그렇게 해서는 지속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지금도 아 이것도 어느 정도는 퀄리티가 있죠. 네, 근데 네. 이것도 그래도 많이 내려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자막도 안 달거든요 지금. 오, 그게 엄청난 그러네요. 변화잖아요. 그렇죠? 자막 네. 계속 포기 못했어요. 근데 팟캐스트로 바꾼 것도 시각적인 거에 드는 에너지를 더 이야기를 잘 만드는 데 쓰고, 자막을 이걸 1시간짜리를 달면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힘들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를 좀 덜자. 그래야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다. 안 그러면은 진짜 사실 작년에 요즘사 계속 할 수 있나 없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려면 이런 에너지를 좀 덜 써야지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죠. 여전히 아직 못 버리고 있어서 이런 영상 퀄리티 뭐 이런 거. 그래서 아직도 카메라 지금 3대 쓰고 있는데 그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과 돈을 어디서 쓰냐. 요즘사는 이런 곳에 돈과 그러니까. 시간을 맞아, 쓰니까 맞아. 매력인 것 같아요. 그 얘기 듣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요즘사에 댓글 많이 달리잖아요. 여기 퀄리티가 남다르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듣기 좋은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음향 시설에 또 관심을 많이 쏟고, 네. 하기 전에 백구 씨가 이거 한 달 동안 공부했어요. 네. 그 음향 시설에 네네. 대해서 이제 스터디하고 배우러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듣기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관심이 우리가 지금 지속 가능한 성장 얘기하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그 완벽주의, 뭔가 자기가 약간 얽매여 있는 거에서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막 뭘 하려고 하면은 모든 걸 다 갖춰놔야지만 저도 잘하고 싶으니까 그게 사실 맞아, 잘하고 맞아, 싶은 맞아.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또 디자이너 주시니까 저도 얼마나 또 막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시작을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그게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본업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내 눈은 이거야. 왜냐면 그치. 회사에서 맞아, 봤던 게 있으니까. 봤던 게 있으니까, 회사의 예산으로 이만큼으로 이렇게 맞아, 해왔던 게 맞아.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또 하려면은 못해요. 전 그래픽 디자이너였고 제가 만약에 디자인으로 만약에 또 사업을 했다거나 뭐 하려고 했으면은 그 완벽주의에 빠져서 잘 못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잘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제 성향을 아니까, 아니 유튜브나 아니 다른 일들을 하니까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할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자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저번에 그래서 그때 앤드류님 집에서 얘기 들려줬던 것 중에 좋았던 게, 마셀습 그 카메라를 그거 안 쓰고 무조건 아이폰으로 찍는다 이거랑 막 그렇게 리밋을 정해준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맞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거 따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그 팁으로 몇 호일에만 이걸 꼭 하고 다른 데는 시간 안 내고 일부러 생각을 일부러 안 하고, 맞아요. 약간 그렇게 오히려 한계를 정해놓고 하면은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 얘기 해주셨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재작년에 집을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작년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공간 인테리어 꾸며야 되잖아요. 돈도 벌었겠다. 약간 제가 살 수 있는 그
레인지가 넓어졌을 그쵸, 거 그쵸. 아니에요. 어떤 가구를 사지? 어떤 것들을 구매하지? 이런 게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더 이제 복잡해집니다. 머리는. 모든 일에 적용되는 게 일에서도 이제 하려면은 막 선택지가 넓어지면은 이제 못 고르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네. 포기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니까요. 그것도 있었어요. 제 채널 잘 된 것 중에 컨텐츠 하나가 쿠팡으로 꾸민 집 이걸로 했거든요. 맞아. 그것도 리밋이 정한 거예요. 처음에 사무실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무실을 나중에 유지할 수 있을까? 나중에 내가 해외에 나가고 싶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 이거 버려도 안 아까운 정도의 가격대만으로 꾸민다 해서 쿠팡으로만 꾸몄었어요. 그 사무실을. 그런 리밋 정해놓는 거죠. 그런 거 괜찮다. 그럼 행동력이 빨라지더라고요. 그 브이로그도 아이폰으로 찍는다 하니까 빨리빨리 찍어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또 여러 가지의 제 삶에서도 적용이 많이 되는 게 프리웨이라는 책을 처음 쓸 때 제목을 원래 프리 레인지라고 하고 뒤에 싶었어요.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제목이어가지고 자유방목. 네, 자유방목. 그러니까 한국말로 치면 자유방목이란 뜻인데 그 미국에서 제가 식료품점에 가면은 계란이 조금 비싼 게 있어요. 거기 프리 레인지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동물권도 중요시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닭장에서 키운 게 아니고 풀어놓고 이제 농장에서 키운 닭이 낳은 건강한 알이라는 거라서 조금 비싼 거예요. 근데 이걸 보는데 나도 자유방목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닭장에 갇혀가지고 알만 낳게 가둬놓고 돈만 벌어넣는 생산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하게 내가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해야 그래야 건강한 생산물을 낳고 맞아. 그 생산물이 또 나가서 또 그 건강한 알이 건강한 병아리가 되듯이 그렇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게 진짜 나를 귀하게 키우는 방법이 아닐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목과 방임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다가 되게 방탕하게 되면 어떡해? 맞아. 그런 걱정할 수 있지. 근데 그 방임과 방목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울타리가 있냐 없냐예요. 이거 다 연결된 얘기다. 그러면 네. 리밋을 정해놓은 거잖아. 네. 풀어놔도 울타리는 나만의 울타리는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거지. 내 삶에서도 나도 놀게 하고 하게 하지만 그 나만의 리밋을 정해놓는 거죠. 여기까지는. 네. 그 얘기하니까 확 와닿는다. 뭐냐면 저희도 이제 커뮤니티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는 이 안에서는 좀 어떤 경쟁 때문에 느꼈던 불안이나 이런 거 없이 좀 자유롭게 자기 걸 해봤으면 좋겠어서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아무런 규칙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베타 시즌 끝나고 정규 시즌을 할 때는 오히려 그런 규칙들을 몇 가지를 더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는 더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를 보면서도 저는 되게 느꼈었는데 오늘 얘기하니까 되게 와닿고 나를 뭔가 대할 때도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게 되게 느껴지고 그러려면 맨 첫 번째가 일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욕심을 줄여야 되고 완벽주의를 맞아. 줄여야 되고 근데 그러면은 나 약간 뒤처지는 거 아닐까? 막 멈추면은 이제 막 찾아오던 사람들도 이제 나를 안 찾고 막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고민들이 막 생기니까 네. 그래서 앤드류님의 그런 방식들이 더 궁금하고 더 얘기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거야말로 사실 진짜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런 네. 막 욕심이나 이런 거에도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예를 들면 울타리를 정해놓는 것도 되게 내려놓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게 있어야 내가 더 자유롭게 도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왜냐면 이게 다 울타리가 없으면은 마음껏 갈 수 있지만 불안하단 말이죠. 맹수가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풀어놓으면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울타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다닌다. 근데 제가 이거를 나는 어쩌다 이렇게 살게 됐지? 그런 고민을 해봤거든요. 책을 쓰면서 저희 채널에 공통적으로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이 앤드류처럼 컸으면 좋겠다. 맞아. 그러니까 되게 뿌듯해하면서 보시는 엄마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도 안 하신 젊은 여성분들, 저랑 나이 차이도 멀리 안 나시는 분들도 그런 댓글 달아요. 나중에 미래에 제가 결혼을 해서 막 앤드류 같은 남편을 얻고 싶다는 말은 안 하는데 아들 낳고 싶다. 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많고 그리고 막 저처럼 살고 싶다는 댓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잘 나가고 그치. 멋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처럼? 왜 나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네. 나는 어쩌다 이렇게 살게 됐을까?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 시작이. 네.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본가에 가서 어머니랑 대화를 했어요. 엄마, 난 좀 어릴 때 얘기를 듣고 싶다. 난 어떤 애였어? 그때 그러다가 이제 옛날 사진들을 이제 보면 생각나니까 사진첩을 딱 봤는데 거기에 제 생활기록부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래서 나 어떤 어린이였지? 선생님의 관점에 나는 어떤 아이였을까? 너무 설레는 마음에 그걸 봤어요. 그때 거기에 막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사교성이 좋고 막 이런 것들. 지금 저를 사람들이 보는 게 막 써 있는 거예요. 거기 난 그대로구나. 근데 다 똑같이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밝고 명랑하나 다소 주의가 산만함. 발표를 잘하고 교우관계가 좋으나 주의가 다소 산만함. 딱 이런 거예요. 학습 능력이 좋고 하지만 지속성과 집중력이 부족함.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산만한 아이였어? 그랬더니 엄마가 누가 그래? 그랬어요. 여기 다 계속 진짜 거짓말이에요. 산만하단 말이 계속 있는 거예요. 빠짐없이. 그거는 정확한데 그럼? 정확한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니야 너는 산만한 아이가 아니라 너는 그냥 조금 질문이 좀 많은 아이였어. 그리고 관심이 좀 많고 그리고 막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고 고집이 좀 세고 약간 그래서 어쩌면 선생님들 눈에 너가 수업과 다른 관련 없는 막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이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예요 하면서 고집 세게 해서 아마 약간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런 거를 보는 것 자체가 저희 어머니가 남들이 선생님이 너 주의가 산만해 해도 아니야 너 주의 산만한 게 아니고 너는 조금 고집이 셌어. 넌 좀 좋아하는 게 다양했어. 뭐 아니면 질문이 좀 많았어.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키웠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누가 뭐라든지 나를 네. 좀 믿고 계속 기다려주는 사람이 진짜 한 명이라도 있었을 때 네. 내 기량을 계속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내가 스스로 나한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믿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저는 제 컨텐츠로 저를 봐주시는 분들한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원하신다면 그리고 높은 꿈을 꿔도 됩니다. 저는 높은 꿈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더 어떻게든 앤드류는 할아버지 될 때도 뭔가 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요즘에 또 그 고민이 있거든요. 저희가 둘 다 약간 채널 그 구독자나 어떤 타겟층이 좀 2030이 좀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런 타겟의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나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내가 요즘 것들이 아니게 될 때가 이제 오고 있어서 네네. 그럴 때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네. 근데 앤드류님도 밀레니얼 후배 이야기 막 이런 것도 했었고 뭔가 20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막 이런 콘텐츠 계속 했으니까 네. 근데 그게 나이가 들어서는 그럼 어떻게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혹시 안 해봤어요? 제가 만 29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 만 34이 됐거든요. 사람들과의 그리고 나이대도 그렇고 공감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었고 그랬는데 이제 30 중반이 되니까 저보다 어린 구독자들도 맞아. 생기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9에 앤드류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34살에 말할 수 있는 앤드류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내가 변했다는 거를 그 과정을 계속 나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4살인데 29살인 척하면 그만큼 네 그런 거여가지고 저는 그리고 저는 제 구독자들 함께 늙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 것들이 이제 요즘 40대가 되는 거지 이제. 요즘 30대 중반, 요즘 40대, 요즘 50대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구독자분들도 아마 이렇게 맞아,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저희도 이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20대한테 해주는 메시지가 많았다 보니까 20대 막 초년생이나 이런 분들이 또 비율이 많아졌어요. 네네. 그분들이 기대하는 콘텐츠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오는 괴리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라는 걸로 가고 있긴 한데 고민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앤드류는 어떤 방법을 찾을까?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해서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고민이 되네요. 고민을 드렸네요, 제가. 근데 이거 완전 어저께 있었던 얘기인데 네. 어저께 이제
제가 작가님이랑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분이 저보다 5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왔던 거를 그때도 그분도 이제 막 30대 이때 막 방송 엄청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셨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도 이제 40대가 되셨나? 40대 되고 있으신 거죠. 문득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근데 왠지 앤드류는 40대 때 새로운 걸 갑자기 할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40대가 되면은 유튜브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제가 그만두거나 도태되거나. 이렇게 솔직할 수가 있나? 안 하거나 도태된다고 해서 30대에 그 앤드류가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전 또 어저께 깨달은 건데 제가 29부터 시작해서 34이 됐으니까 저는 딱 저의 30대를 매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매주 올렸으니까. 저도 뭘 할진 모르겠거든요. 제가 또 제이형도 아니고 계획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때 앤드류가 알아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 마인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아까도 그런 얘기 비슷하게 했었잖아요. 미래 앤드류가 알아서 하겠지. 저한테 막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최종 꿈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그런 거 많이 물어보죠.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정한다고.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 목표가 뚜렷하고 정해서 막 그래야 거기에 달려나갈 수 있고 막 이러는데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앤드류는 그 가장 멀리 있는 꿈이 뭐예요? 약간 그런 거 어쨌든 연초에 계획도 세우고 할 때 네. 제일 이제 목표되는 거 적고 거기에 뭐 세부 계획도 적고 막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어쨌든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에 멀리 있는 거예요? 딱 올해 것만 딱 세워요? 네. 올해야 요 정도 목표만 세우는 것 같아요. 짧게. 근데 막 그 완전 미래에 있는 일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제가 5년 전에 지금 현재 상황을 절대 몰랐거든요. 70만이 되고 베스트셀러 찍고 뭐 이런 그런 것도 전혀 몰랐을 거고 그 5년 전에 그 5년 전도 그 10년 전도 완전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근데 사람들은 막 앤드류 똑똑하니까 미리 다 저것도 다 계획이 있구나 막 계획한다고 똑똑하진 않아요. 계획하는 사람 중에 멍청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 못 지키고. 계획대로 되지도 않으니까. 계획대로 되는 거 없죠. 근데 또 말한 대로는 됐다. 말한 대로는? 그게 너무 신기해. 왜냐면 그때 마지막에 그 얘기했어요. 그가 책에 이제 그런 말 했었다. 이제 뭔가 휴가를 기다리는 삶 말고 언제든 여행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는데. 네. 그 세스 고딘. 세스 고딘. 세스 고딘 얘기하면서 네.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앤드류도 그렇게 나도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면은 아니 근데 그때 저한테 막 이런 거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걸 했네요. 그 사이에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 게 제가 말해놓고 까먹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스스로한테 솔직한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그냥 막 그러니까 남한테 잘 보이려고 저 나중에 저 그런 거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저 이런 사업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저 되게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진 않고 싫어하지 않고 그냥 안타까워요. 약간 미래의 성공을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미래의 성취를 지금 내가 보잘거 없으니까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저 그냥 뭐 백수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데 굳이 저 이런 거 준비하고 있어요 한 순간 그리고 안 해. 준비를 몇 년째만 해요. 그리고 자기 깜냥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깜냥을 알아가지고 확실히 사업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자기계발러가 되겠다. 프리랜서가 딱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프리랜서랑도 또 다른 것 같아. 그쵸. 남의 일 받아서 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내가 내 일을 만들어서 또 해나가는 사람인 거고. 이게 진짜 웃긴 게 제가 유튜버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유튜버들 사이에 있으면 저한테 앤드류는 너무 사업가 같아 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되게 막 그 앤드류는 참 돈을 잘 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사업가 모임도 있잖아요. 사업가들도 주변에 많잖아요. 사업가들이랑 있잖아요. 그러면은 앤드류는 돈 안 되는 일만 해. 너무 예술가야. 너무 크리에이터야. 어디에 있어야 되지 내가? 나는 뭐지? 그리고 어디 가면은 앤드류는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리고 진짜 자유로운 영혼들이랑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열심히 살아. 앤드류 너무 갓생러야. 뭔지 더 맞겠다. 그러니까 맞아. 꼭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야 되나?
네, 네, 그냥 사업가형 크리에이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유로운 영혼의 자기개발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마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왜 계획을 물어보냐면 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말했던 거가 다 이루어져 있고. 네네. 근데 그게 계획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앤드류는 그냥 그거를 근데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방향대로 갔더니 네. 나도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런 기회들이 생기고 이렇더라. 네네. 이런 거다 보니까 맞아요. 말하기가 어려운 게 아닐까. 맞아요. 저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뚜렷했던 것 같아요. 뚜렷하고 늘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를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들을 다 하게 돼서 도전하게 돼서 물론 그 사이에 실패한 것도 있지만 성공한 것들이 많이 이제 알려져가지고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요즘도 지금 막 올해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한 크게 세 가지 있거든요. 있네요. 계획. 올해까지는 있어요. 연말에 트리를 만들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것 같고요.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이야. 근데 재밌을 것 같아. 그렇죠? 너무 재밌잖아요. 아니 저 2년 전에 갑자기 복분자 발사믹 식초를 만들 줄 누가 알았어. 그것도 처음에 생뚱맞았는데 또 하다 보니까 앤드류스럽네 이랬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사진 앱도 이제 얘기하고 있고. 사진 앱을 같이 개발하는 거예요? 네네. 제 이제 감성을 담은 오. 앤드류의 감성을 담은 카메라 앱. 그치 아이폰으로만 찍으니까. 네. 또 스토리도 완벽하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나를 기록하는 거, 나의 감성적으로 기록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나는 이제 또 출판 하나 기획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제 책이 아니라 이제 제가 기획에 참여하는 건데 이게 또 며칠 전에 이제 미팅을 한 거거든요. 기획에 또 참여를 해요? 근데 이게 어쩌면 출판계의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뭔데? 궁금하잖아. 잘 되면 이거 딱 나올게요. 근데 그것도 되게 기대되고. 들어보니까 진짜 설레고 네. 안 할 수 없겠는 그런 제안이긴 했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본업이 되니까 저 그래픽 디자인 너무 좋아했거든요. 디자인 너무 좋아했는데 본업이 돼서 그게 5년 정도 하니까 다른 걸 하고 이제 싶구나. 다른 거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근데 유튜브 이제 한 지 5년 넘었고 맞아. 6년 차니까 또 그 시기에 온 거에 이 본업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꾸준히 하려면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를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막 관련 없는 본업과 관련 없는 것들도 많이 했고. 근데 그런 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계속 요즘에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삶이 피폐해졌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를 안 했던 거예요. 다 일로만 하고 뭔가 그 본업 관련된 걸로만 풀어내고 우리가 되게 좋아했던 거 현우 씨랑 저랑 막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원래 여행도 좋아하고 이러는데 뭐 잘 못 해봤던 거예요. 그런 거를. 너무 효율적으로만 살게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막 이거 해서 뭐해? 이 시간에 돈 되는 생산적인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각자. 뭐 물론 앤드류님의 이제 계획들은 또 되게 또 생산적인 어떤 활동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이제는 좀 밸런스를 맞추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일하는 시간 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또 밥 해먹는 거, 운동하는 거, 친구들 노는 거 이것도 딱 좀 날짜를 정해놓고 해요? 정해놓는 것보다 내가 일하는 거를 이만큼 이상은 안 한다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를 희생하면서까지 일을 하고 싶진 않아요. 네.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한번 해보세요. 학원을 등록하세요. 왜냐면 내가 좀 다른 거 해야지 하면 못해요. 근데 학원을 등록하잖아요? 그럼 돈을 냈잖아요. 가야 돼. 그럼 선생님 전화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 내가 어쩔 수 없이 거기 붙잡혀 맞아. 있으니까 앤드류 이렇게 귀신 같아. 그쵸. 학원 등록했거든. 어디 등록했어요? 영어학원 등록했거든. 영어학원도 안 돼. 영어학원 너무. 아니 근데 영어를 어렵게 영어 하는 거 말고 회화학원. 그냥 여행 가서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너무 답답하더라고. 이것도 너무 이 그 생산적인 그래? 건데 진짜 생산 없는 거. 약간 요리학원. 그것도 있어요. 약간 좀 더 일 아닌 거에 좀 시간 쓰고 싶어가지고. 저는 혜미님이 연기학원을 가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앤드류님 연기학원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네. 괜찮았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혜민님도 한번 가보세요. 아, 자신 없는데 되게. 저는 그러니까 혜민님 영상들 이렇게 막 보면은 혜민님이 되게 자신 없어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스스로. 눈치챘어요? 네, 제가 막 내가 리더로서 혹은 이 커뮤니티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들었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또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 혜민님 정도면 자신감 넘쳐도 되는데 여기 이 사람한테 자신감이 추가되면 엄청 이게 시너지가 크겠다 생각했는데 그 연기학원이 또 되게 자신감 길러주는데 되게 또 근데 저는 그게 다 자기계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되게 숙제같이 느껴지거든요. 뭔가 자꾸 뭘 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 누가 보면은 그거 배워서 뭐 어디다 쓰게 막 이런 것들도 자기계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기학원 같은 거. 네, 왜냐면은 자기계발의 사전적 정의가 나에게 그 잠재돼 있는 슬기와 재능을 일깨우는 일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절대 거기는 돈을 버는 일, 그런 게 나의 아니라. 몸값을 키우는 일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계발의 정의는 그 내 안에 잠재된 슬기와 재능을 일깨우는 일이니까 맞아. 어떻게 알아요? 잠재된 내가 슬기와 재능. 여러 가지를 막 해봐야지.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이것저것 막 하나에 정해져서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것저것 다 해보다 죽는 게 꿈이라면 꿈입니다. 저는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보컬 학원에 가고 싶네요. 갑자기. 연기학원 가잖아요. 보컬 수업 공짜로 해줘요. 아, 진짜? 저 그래서 보컬 수업도 들었어요. 내가 네. 가수가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저 배우가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밌어요. 보컬하고. 듣다 보니까 갑자기 스트레스도 풀리고. 즐거워지네요. 듣는 거 지금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니까. 그리고 혜민님도 화 잘 못 내시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맞아요. 뭔가 좀 막 참고 있어. 감정 표현 이런 거 좀 그래서 저도 화를 진짜 못 내요. 근데 연기학원 다니니까 제가 합법적으로 화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화내는 연기 하면서? 자꾸 제가 대사를 고르면 욕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신경질적인 그런 대사를만 고르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또 해소가 되고 이래서 재밌어요. 치유하는 그런 수업 같다. 그래도 연기 치료도 있잖아요. 맞아. 네, 재밌는 게 많아요. 세상에 해볼 만한 게. 알겠습니다. 일이 아닌 비생산적인 것도 해보는 걸로. 네, 그러면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요즘사에 나온 앤드류님 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또 듣고 싶은 더 얘기가 있으면 댓글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앤드류님 또 툴박스 챙겨 오셨죠? 네. 나를 자유롭게 하는 물건들 좀 그런 거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 툴박스 콘텐츠는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